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이 방송 안 보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양준혁 해설위원, 박지용 해설위원, 그리고 박지훈 에이전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와 오늘 정말 화사하게 또 연보라색 의상을 입고 네, 박지훈 에이전트가 나오게 됐는데 너무 이미 유명하시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한국 프로야구 KBO에서 에이전트를 하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는 뭐 지금 변호사입니까? 에이전트입니까? 방송이니까 도대체 뭐 네. 어디가 저도 정체가 궁금합니다. 뭡니까? 오늘은 에이전트로 에이전트로. 에이전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요새는 또 프로 엔잡러 네. 직업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박지훈 에이전트로 나와서 그동안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들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또 기다려주시고요. 박지훈 에이전트를 모셨으니 저희가 뭐 에이전트 관련된 이야기부터 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NC 다이노스에는 또 오늘 3안타 경기를 펼친 손아섭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가 NC 다이노스로 이적하게 된 배경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에이전트, 사실 뭐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KBO에서 선수 공인 대리인이라고 보면 네. 되고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선수 연봉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제일 중요하네요. 그거 말고도 네. 선수가 혹시나 이적을 좀 원한다면 이 에이전트가 구단하고 이적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고요. 또 방출을 당한 뭐 이미 탈퇴당한 그런 선수가 있다면 새로운 구단을 찾아준다든지 그런 어떤 일도 하는데 결국은 선수가 경기나 뭐 훈련이나 거기에 집중을 한다. 그거 외에 나머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뭐 세금 문제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가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변호사 일도 하시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굉장히 이득일 것 같아요. 법률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좀 대응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언론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도 좀 선수들이 원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뭐 양준혁 해설위원, 박지용 해설위원 대형 FA 계약을 이미 또 다 맺어 보셨던 분들인데 그 당시에는 에이전트 있었나요? 저희들 때는 에이전트가 없었죠. 그쵸. 그래서 직접 다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단하고 좀 더 저희들은 또 더 높게 받고 싶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서도 아무래도 높아지고. 하다 보면은 또 네. 결국은 또 구단 한 대로 또 가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트러블도 생기고 좀 이런 게 좀 없잖아 좀 있었죠. 네, 박지용 해설위원은 있으셨나요? 없으셨죠? 없었죠. 그때는? 네. 그러니까 양준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 협상 테이블이라는 게 없었어요. 일단 그 식당에서 만나서 밥 그렇습니다. 먹으면서 내지는 맥주를 한잔하면서 그러면서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말하지 못할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네. 그 협상 같은 협상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박지훈 변호사님처럼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한테 이름하면 선수들의 모든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계약과 예전 계약은 많이 아마 좀 차이가 날 겁니다. 네. 사실 뭐 이 두 분은 거의 뭐 레전드 그렇죠. 그 활약을 네. 펼쳐오셨던 이미 레전드고 근데 박지훈 에이전트가 만약에 그 당시에 네. 이 두 선수의 에이전트를 담당하겠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몸값을 좀 받으실 그 수 당시에는 결국은 감성에 이끌리는 거거든요. 뭐 구단하고 다 아니까 네. 밥 먹다가 술 한잔 먹어라 하면서 이러다가 그냥 결정할 수밖에 없어. 도장 찍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제가 안다면 네. 저는 이성적으로 하죠. 최대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타팀에 보낼 거다. 양준혁 우리 선수 타팀에 간다. 박정우 선수 타팀에 간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해가지고 몸값을 최대한 올리면 저는 최전성기 때면 지금 기준으로 100억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지훈 변호사는 원래 그 전부터 나랑 원래 친했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진작에 조언을 좀 안 자기가 좀 해주셨나요? 했으면은 좀 그거 혼자 하러 FA 가시더라고요 항상. 예. 아, 참 아쉽네요. 그러게요. 좀 성견지명이 에이전트 약간 쓰세요. 있으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정말.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박정 해설위원도 그 선수협 당시에 좀 에이전트라던가 선수 연봉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수협 회장할 때 네. 에이전트를 이제 합법적으로 공식화 거론을 좀 네.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이게 정착이 된 것 같고 맞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계약들을 이제 슈퍼 에이전트들이 많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 혜택을 보게 된 거죠. 물론 네. 이제 에이전트님들도 약간의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되지만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전트 피는 우리 박주영한테도 좀
돈 몇 프로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회장할 때 정책을 지금 이게 만들었으니까. 후배 선수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 때는 계약할 때 술잔이 좀 날라다녔고요. 지금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성적으로 계약이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박지훈 에이전트를 모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시청자분들이 과연 이 에이전트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야,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각 팀의 슈퍼스타급 선수들이 즐비한데요. 먼저 NC 다이노스 손아섭 선수, LG의 홍창기, 삼성에는 원태인 김현주 선수가 소속돼 있고요. 기아는 마무리 투수 정혜영, 또 신인 선수로 유명한 김도영 선수, 또 하나는 장민재, 두산의 김재호, 이 밖에도 정말 여러 스타급 선수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뭐 각 팀에 내로라 하는 선수들을 다 데리고 계신데 어떻게 이 선수들과 좀 이 선수들을 영입하게 된 건지 뭐 궁금해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네. 뭐 이제 가장 좀 제일 처음에는 원태인 선수를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원태인 선수는 좀 같은 제가 있던 학교에 또 그 감독님하고도 좀 계속 친분이 있었고 네. 그 아버지였습니다. 아. 원태인 선수의 원민구 감독이라고 또 그분을 계속 만나면서 원태인 선수 좀 어떻게 안 되겠냐 네. 그렇게 하면서 원태인 선수 되고 또 그래서 아름아름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선수의 부모님을 좀 잘 노리신 거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또 선수가 선수를 또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여기서 상당히 좀 큰 이득을 본 것 같다. 그래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우량 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FA 계약은 딱 2명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우량 주시죠. 네. 앞으로 좀 친하게 좀 네. 지내시죠. 아, 근데 그렇다- 저기 네. 그 손아섭 선수하고는 네.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같이 손아섭 선수는 사실은 저 같이 하는 에이전트가 둘이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에이전트가 주로 사실 계약을 협상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 하고 두 사람이 상당히 많이 이제 같이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본인이 아마 요청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손아섭 선수 예. 본인이에요? NC 이적할 당시에? 예, 그 무렵에 이제 얘기를 좀 했었고 네. 사실은 선수들끼리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적의 가능성도 있고 FA는 정말 중요한 계약이 되거든요. 네. 당시 손아섭 선수는 두 번째 FA 이제 받는 그 시점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랑 이제 만나게 됐던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거 팀을 옮기는 게 참 그 결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손아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정적으로 해가지고 팀을 옮길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본인이 사실은 되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롯데에서 롯데 손아섭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계속적으로 1차 또 에이전트도 또 큰 금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다른 구단에서 많이 원했던 상황이었고요. 예. 그러면 사실 이게 시장 논리라 가지고 원하는 구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몸값 자체가 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원소속 구단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또 선수 입장에서는 원소속을 원한다 하더라도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네. 좀 더 좋은 조건에 조건을 봐야 되냐. 좋지 않느냐. 그 결국은 계속 좀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원소속 구단하고 좀 금액 차가 좀 컸었나요? 많이 큰 건 아니었는데 사실은 차이는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 그런 아까 과정에서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르신데요. 그런 과정에서 선수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선수 입장에서 지금 계속 두 분도 이제 선수를 하셨지만 네. 자기 구단이 있고 싶은 게 좀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감정 접근보다는 약간 이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에이전트가 많이 얘기를 좀 해준다고 그런 보면 될 것 부분들 같습니다. 에이전트가 좀 많이 예. 아까 뭐 다른 팀도 살짝 갈 뻔했다고 뭐 이미 저희가 좀 알고 있는 팀들도 있는데 그만큼 네. 좀 요청하는 구단이 많았나 당시 보죠. 많은 구단이 뭐 많지는 않지만 수개 구단이 손아섭 선수를 좀 원했었습니다. 2021년도 FA 할 때인데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값이 올라가고 원 구단보다는 사실 원하는 구단이 적은 돈 가지고 원하면 그렇죠, 안 되죠. 그럼요. 당연히 더 많은 돈을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구단으로 이적이 좀 성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그 마지막 시즌이죠. 장타력이 감소하면서 약간의 좀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NC로 갈 수 있었던 그 최고의 그 셀링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오늘 경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2, 3.
1, 2, 3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뭐 박건우 선수라든지 박민우 선수, 손아섭 선수까지 가면서 이제 아주 뭐 저 10개 구단 중에 가장 강력한 1, 2, 3가 지금 구성이 된 거거든요. 네. 마틴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2년 전에 그 임선남 당시 이 단장이었는데 아마 그림을 좀 그렸던 것 같고 또 당시에는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성범 선수가 이제 갑자기 좀 그래서 맞아요. 잘은 제가 옮겼죠. 모르지만 일단 예. 옮기게 되면서 아마 맞아요. 좀 거기서 필요가-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여유가 좀 그러네요. 생겼던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모로 많은 것들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뭐 4년에 64억 원 계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저희가 좀 짓궂은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에이전트로는 한 몇 % 정도 그게 궁금하네. 수익이 그게.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네.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KBO에 이제 에이전트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5% 이상은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 최대가 5%그 안에서 이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여준다. 어. 사실은 2년 차인 올해 지금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 선택이 맞는 것이다. FA, NC의 선택이 맞는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또 3년 차, 4년 차 아마 그런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뭐 부진했다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선수이지만 옆에서 보시기에 좀 손아섭 선수가 좀 어떤 선수고 어떤 식으로 좀 조언도 많이 아니, 해주셨는지 두 분도 그런 것 같아요. 야구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야구 얘기만 맞아. 합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건 좀 다른데. 좀 재밌고 유머러스도 하기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야구에 너무 관심이 있고 야구밖에 모르죠. 예, 야구밖에 정말 야구밖에 모르고 야구만 하고 좀 재밌는 게 이제 방망이를 그 안에 왕자 같은 걸 적고 그런 것들을 하면 또 자기 스스로의 징크스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잘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드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세 번째 FA 본인도 욕심내고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세 번째 FA까지 지금 생각하는 거죠. 네. 예전부터 당연히 할 맞죠. 저는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이 성적 야. 그대로 간다면 양희 선수 이상의 어떤 그걸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손아섭은 진짜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맞아요.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42살, 43살까지 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양준혁 해설위원은 열심히 또 손아섭 선수가 3,000안타 쳐야 3,000 안타 된다. 목표 가야죠. 3,000안타가 있기 때문에요. 진짜 가야 돼, 맞아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박지훈 에이전트 소속으로 있는 선수가 이 한화이글스의 장민재 선수입니다. 네. 장민재 선수는 좀 어떤 선수인가요? 장민 선수는 사실은 이제 속도가 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구력이 매우 좋고 포크볼이 되게 좋고 이제 그리 알려진 선수고 올해 이제 FA가 있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기록을 많이 합니다. 장민재 선수가 하나하나 야구도 기록을 하고 자기 삶도 기록을 많이 하고 운동 선수 같지 않은 그런 좀 학자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생각도 많이 깊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대화 많이 나눠보면 되게 어른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사실 올 시즌 FA면 이제 이 방송도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실 텐데 또 이 선수를 잘 셀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선수의 셀링 포인트, 강점 좀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초반에 좀 잘 던졌었거든요. 네. 초반에 하나 팀이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제로 승리를 좀 더 챙길 수 있었는데 2승에 그쳤어요. 네. 또 중간에 좀 빠졌다가 지금 이제 1군에 복귀가 됐는데 복귀했을 땐 성적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막 1선발 이렇게 보기는 좀 사실은 좀 안 맞고 선발진도 가능하고 그렇죠. 또 중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죠. 여러모로 쓰임새가 툴이 많죠. 예. 쓸 수 있는. 무쇠팔이라 하나요? 언제든지 오랫동안 던질 수 있는 아주 좀 투수가 좀 필요한 팀, 제 팀을 얘기하면 삼성이나 네. LG나 이렇게 많죠, 그런 예. 팀들이 충분히 아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럼 장- 에이전트로서도 적정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보다는 좀 작년에 사실 좀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작년 잘했어요. 올해가 조금 더 성적이 좋다 그러면 네.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한 3, 40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민재 선수는 그 하나 팀에서 정말 팀에서 꼭 필요한 선수는 알겠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다른 팀에서도 약간 좀 콜이 들어와야 그래야 조금 이게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쵸? 예.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그래야 돼. 거잖아요. 몸값 올리려면 한 3팀 정도만 경쟁을 해주면 올라가는데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민재 선수가 좋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강주 일고 후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메모 많이 하잖아요. 그게 벌써 야구에 대한 공부에 너무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학습 능력이 좋고 맞습니다. 아마 에이전트 버릇도 다 기록해놨을 거예요. 맞아요. 저랑 대화한 것도 기록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일기 차원이 아니고 다 기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장민재 선수가 섬세한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 중에서 그 혹시 에이전트가 좀 대하기에 약간 좀 이 선수는 까다롭다 하는 선수가 있다면 솔직히 저는 젊은 선수하고는 조금 저희 아들하고 나이가 좀 비슷해서 제 아들하고 좀 대화가 안 되는데 제 아들보다 두 살, 한 살 많은 뭐 삼성 김현준 선수라든지 그래서 사실 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아들 같아서 아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 아들보다 어렵고 에이전트는 또 간까지 다 빼내줘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하여튼 뭐 김도영 선수라든지 네. 그 신세대 선수들이 네.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보다 뭐 문자 메시지를 하면 되게 아주 쿨하게 답도 해주고 어떨 땐 또 서운하게 나는 이렇게 장문을 보냈는데 네. 네 한마디 보내기로 하고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좀 그럼 또 상처받고. 상처받고 이런 게 MZ 세대들이잖아요. MZ 세대니까 예. 좀, 난 아드님한테 팁을 좀 구하세요. 아들은 제가 문자 보내면 답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감지덕지 해야 되는군요. 답이라도 해주는 게 어디냐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재밌네요.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지금 워낙에 좀 걸출한 스타 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선수에게 좀 눈길이 간다. 이 선수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컨택을 해보고 싶다 하는 선수가 있다면 소속팀 말고 다른. 지금 소속되어 다른- 있는 선수들 말고 사실은 뭐 이거 뭐 방송에 나왔으니까 네. FA 하는 선수들이 항상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FA 선수인데 그렇지. 저 선수를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겠다. 내가 더 생각이 도와줄 들면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어. 뭐 롯데 선수들이 좀 눈에 띄기도 하고요. 네. 뭐 손아 선수가 뭐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롯데에 또 FA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안치홍 선수라든지 뭐 네. 전준우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참 눈에 많이 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뭐 스카우트로서 이렇게 뭐 고등학교 선수들에게도 눈길이 가는 선수가 있는지도 그렇죠. 궁금해요. 이제 보는데 사실 제가 뭐 야구를 잘할 이게 두 분한테 좀 창피한데 네. 야구를 좋아하고 그러지 뭐 전문적으로 저게 무슨 구질의 공이고 저 선수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물어보고 저희 이제 같이 이제 저희 회사에 그 야구 했던 분들한테 많이 자문도 얻고 그래서 서로 고민하면서 저 선수는 좀 괜찮다 이렇게 항상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에이전트보다는 그런 건 정말 스카우트들이 필요한 그렇죠. 거고, 예. 선수 출신들이 다 압니다. 사실 맞아요. 저희는 사실은 그냥 어쩌면 그 정보를 듣고 네. 재가공해서 협상할 때 이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선수 출신들이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네. 네. 됩니까? 지금 질문 타임입니다. 네. 그 에이전트 하시면서 그 프로의 연차가 얼마 안 되는 선수는 굉장히 빨리 컨택이 되는데 네. FA에 가까워진 선수는 컨택하면은 다른 또 에이전트랑 계약을 맞습니다. 해버리잖아요. 이미 또 그래서 몸집이 커져서. 몸집이 커져서 그래서 어느 게 좋습니까? 빨리 컨택을 좋네요. 해서 미리 질문 확보를 너무 하는 게 좋다. 나은지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 또 저기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거든요. 네. 뭐 예를 바로 들기 김도영 선수, 뭐 김현준 선수, 뭐 신인 맨- 선수들. 아주 많이 기다려야 되고 네. 뭐 예를 들어 지금 FA 그쵸. 선수들은 당장 가서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정은 또 그 선수들하고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어렸을 계속했던 때부터 선수들. 같이 키웠던. 계속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근데 당장 좋은 거는 빨리 FA 할 수 있는 선수가 그렇군요. 지금 사실 아까 전에 보니까 그 롯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주로 이제 그래도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래를 좀 많이 하는 구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롯데라든지 또 삼성 원래 팬이었는데 삼성하고도 좀 거래하고 하는지 네. 어디랑 주로 거래를 많이 구단하고 합니까? 이제 사실 이동이 좀 많은 팀들이 사실은 매력적입니다. 오, 사실 왜죠? 지난해는 포수들이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선수 이동이요. 포수들이 예. 이제 계속 이동을 하는데 올해는 아마 롯데 팀이 좀 큰 선수들이 많이 이동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이 좀 가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은 아직 좀 적은 것 같고요. 일단 롯데랑 레퍼런스가 많이 쌓였나요? 뭐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네. 사실은 한번
뭐 접촉을 좀 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지훈 에이전트와 함께 자세한 에이전트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이전트의 주된 업무가 뭐 FA 계약, 또 연봉 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또 겪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실제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뭐 FA 아니고 대부분 선수가 사실은 연봉 협상을 합니다. 비시즌 그 됐을 때 네. 연봉 협상을 하는데 일단은 팀별로 성적이 좋은 팀은 사실은 하기가 편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금액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애매한 팀들은 성적이 떨어진 팀. 떨어졌을 때. 근데 분위기가 안 조금 좋으니까. 잘했는데 네. 성적이 떨어지면 이제 팀들이 다 자기들 고가 같은 거 성적표 매겨서 점수 다 그렇죠. 나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좀 반대 자료를 갖고 옵니다. 뭐 똑같아요. 사람 평가하는 게. 예컨대 양준혁 위원이 있으면 양준혁 위원하고 유사한 다른 선수가 얼마를 받는다. 그럼 그 선수 예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가장 사실은 잘 먹힙니다. 네. 이 선수 이렇게 주는데 왜 우리 양준혁 선수 이렇게밖에 안 주냐라고 하면 구단에서 그래도 한번 움직이는데 이제 양준혁 선수의 기록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분석을 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성적이 안 좋거나 받기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성적이 괜찮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준비 안 해가도 크게 안 해가도 그 원하는 금액을 또 얘기를 해주는 데가 네, 있거든요. 서로 기분 이 좋게. 말씀 좀 드리는데 뭐 삼성 구단이 라이온스 파크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될 때는 그 파크에서 이제 그 경기장을 다 볼 수 있는 그 위에 그 스카이박스요? 거기서 할 때는 이건 잘 되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좀 옵니다. 이번에는 잘 되겠구나. 그래서 팀 성적이 좋을 때 또 우리 선수가 잘했을 때 무난하게 가는 경우 예상했을 때는 뭐 준비를 하긴 하지만 무난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고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하나이글스 같은 팀은 항상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우리 장민수 선수 얘기를 하면 장민수 선수가 항상 같이 가요. 장민수 선수 손잡고 본인이 같이 가시는군요. 본인이 얘기하고 싶어서 네. 그런 경우가 사실 안타깝습니다. 거기 구단도 그래요. 더 주고 싶은데 우리 팀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년에 줄게. 내년에 가면 또 똑같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김현준 선수가 지금 팀이 지금 삼성이 계속 예. 지금 안 좋은데 네. 본인이 잘하고 또 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에이전트로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김현 선수가 신인인데 작년에 성적을 많이 냈습니다. 직접 제가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그때도 삼성팀에서는 그냥 오케이라고 하더라고요. 금액 이제 8천 이제 연봉을 받았었는데 오케이라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는 시즌 초반에 좀 다쳐가지고 네. 조금 공백이 있긴 한데 네.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삼성 구단은 좀 잘하는 선수한테는 돈을 좀 그래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선수 기준으로. 어린 선수들한테 많은 선수들한테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그 팀이 좀 잘해주길 바래요. 너무 못해버리면 성적이 안 좋아버리면 같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걱정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기아의 김도영 선수를 또 그 계약을 하셨잖아요. 네. 김도영 선수 하면 리그에서 뭐 가장 그 관심이 가는 선수고 네. 또 젊은 선수 중에는 그 성장 실력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뭐 다들 알겠지만 이제 문동주 선수하고 김도영 선수하고 이제 그때 초 박빙이었죠. 계속 관심을 리그 갖고 최대요. 있었는데 네. 사실은 뭐 이 정혜영 선수라든지 그 이외의 선수가 이제 같이 하고 있었는데 네. 소개를 받고 뭐 이래 접촉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만났고 결국은 오케이 얘기 들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습니다. 공을 많이 들이셨네요. 예, 뭐 구체적 얘기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되게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최고의 선수였고 또 지금도 그만큼 또 하고 있고 다만 첫 시즌 때는 조금 안 좋았죠. 예, 네. 조금은 안 좋았지만 그때 올 때도 그 강속구 투수 문동주보다 더 빨리 기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내야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아에서 10년 이상 20년을 보고 선택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저희도 같이 하고 싶었고 정말 목매했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지금 연봉이 지금 뭐 작년에 조금 네. 부진한 바람에 한 5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원래 좀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속상한 게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반에 이제 돌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네. 그때 울었어요 제가. 그 경기를 보고 박진 있었는데 에이전트님이요. 속이 상해가지고 아마 뛰다가 베이스에서 이렇게 접질려서 맞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그때를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러니까요. 지금 성적을 채워갔을 건데 한 2살 이상을 공백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아깝고 그래서 맞아요. 돌아와서 좀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필을 좀 하고 국가대표 이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공백 때문에 국가대표도 안 됐던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맞아요. 차라리 내가 다쳐야 되는데 우린 발 다쳐도 큰 상관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정도로 뭐 이번에 뭐 성적만 잘 내준다면 충분히 저희는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김도영 선수 연봉 좀 인상폭이 좀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로. 근데 사실 요 지금 단계 얼마 올라가는 것보다는 저는 안 아프게 저 정도의 스타일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좀 조금 필요하지 않나. 막히면은 얘기하세요. 우리 심작 단장이 우리 엠스풀 출신 아닙니까? 네. 예, 좀 약간 이렇게 좀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부탁 좀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선수가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잘하는 게 그래야지 가장 또 필요한 것 에이전트도 하는 말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잠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막 스카이박스에서 이렇게 불러서 협상을 할 때 아, 좀 오늘 징조가 좋다 이런 거를 예감을 드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각 팀별로 분위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구단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긴 그렇게 그렇겠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고요. 전 시즌 성적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고가를 이렇게 작성을 해놓는데 그 고가를 거의 어기지 않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럼 거의 그 사실 협상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그대로 정석대로 예, 한다는 뭐 거죠. 말 걸지 마라. 말은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네. 더 이상 더 올릴 수 없는 그런 팀이 가장 이제 좀 어렵고 그런 말고 이제 좀 폭이 또 있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좀 유연하게 유연하게 대처도 폭이 있는 하고, 팀은 예. 상당히 좀 고맙죠. 에이전트 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어. 그래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에이전트가 했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받아준다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고가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 돈 더 받을 수 없다는 거가 되면 에이전트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선수들도 좀 불만을 표시하진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 구단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어떤 성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네. 구단 약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연봉 협상을 해야 된다. 아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농담입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사실 에이전트 하면서 많은 계약도 또 담당을 하시고 또 선수들과의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은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손아섭 선수 계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정말 그 과정이 사실 제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제 옆에서 이제 사실 이게 여러 명이 끼어들면 이게 흐트러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전담했던 에이전트가 있었는데 계속 얘기하면서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아마 동고동락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선수하고 에이전트하고 같이 손아섭 선수가 첫 계약입니까 그러면은? 큰 첫 계약입니다. 첫 대형 계약으로. 첫 계약이니까 더 예. 아마 가장 큰 기억에 남아요. FA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그 도장 찍으러 간 날이 2021년 12월 24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야. 판교에 있는 당시 NC 사무실 저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같이 손잡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손아섭 선수 그리고 박준 에이전트에게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었겠네요. 네, 이분 날이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경기 선발 전원 안타 그리고 그 중심에는 4안타 김도영 선수가 있었는데 김도영 선수가 또 우리 박지훈 에이전트 소속 선수입니다. 오늘 같은 날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딜레마입니다. 투수도 있고 타자도 있는데 네. 투수도 잘했으면 좋겠고 타자 잘했으면 좋겠는데 두 선수가 이제 붙었을 때 누구를 응원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오늘 참 원태인이냐 그런 일이 김도영이냐. 생겼죠. 원태인 선수랑 김도영 선수가 이렇게 붙는 일이 생겨서 언론에도 많이 알려졌지만 이종범 코치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닮기도 좀 닮았고요. 그 이정우 선수보다 더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한 적도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또 이정우 선수보다 더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이종범 선수처럼 타격도 좋고 장타력도 있고 달리기도 빠르고 모든 걸 좀 갖춘 선수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대들보 같은 선수가 될 그런 재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선수고 다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플까봐 맞아, 제가 맞아. 막 걱정이 안 아프면 좋겠어요. 그렇죠. 부상이 변수죠. 부상만 안 맞습니다. 당하면 쭉 갈 수 있는데 뭐 이정우 선수 지금 다쳐가지고 그것도 속상하긴 한데 봐서 안 다치는 것을 가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못다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안 다친다는 가정하에 네. 우리 지금 연봉이 김도영 선수가 5천만 원입니다. 자, 저희 지금 자막에 나갔거든요. 우리 도영이 연봉 올려주이소. 자, 어느 좀-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그래도 성적이 돼야 되니까 네.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뭐 이게 또 가능할지 모르고 국가대표 좀 됐으면 좋겠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도영이 좀 잘 좀 봐주세요. 어디 가서도 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이정무 코치 닮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제2의 아버지가 계신 것 같고요. 사실 김도영 선수 뭐 먼 훗날이긴 하지만 이대로만 잘해준다면 해외 진출까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다치지 않고 하면 뭐 이정우 선수 같은 선수가 충분히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더한 선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세계를 좀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다리도 빠르고 수비도 좋고 타격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대로만 쭉쭉 자라준다 그러면은 뭐 김하성 선수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해외 진출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박진?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에이전트가 워낙 세심하고 배려를 지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성장하는 환경으로는 이만한 환경이 없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세세하게 다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네. 또 이제 박지훈 에이전트 또 다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의 원태인 선수 이야기를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계약을 했던 선수가 원태인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원태인 선수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이나 협상을 진행할 때 좀 에이전트도 갑의 위치가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작년까지는 아마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이제 성적이 조금 오늘도 그렇지만 근데 우리 원태인 선수는 삼성의 대들보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수문 안 따라주는까지 저희가 어필을 좀 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원태인 선수는 이제 나중에 FA가 되면은 네.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직 몇 년이 좀 남아가지고 아직 3년, 4년 정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한다면 또 뭐 또 삼성에서 단연 계약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계약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많은 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구자욱 선수가 지금 120억 받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에이전트가 좀 문제가 네, 더 받아요. 더 못 받으면 막 안 됩니다. 예. 아, 양준영님 너무 압박하시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if 상황 질문인데요. 원태인 선수는 사실 삼성의 프랜차이즈 스타이고 또 삼성에 대한 로열티가 높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 이 선수가 막 정말 다른 구단에서 좋은 조건이 오는데 난 무조건 삼성에 남겠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선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손아섭 편인가요? 선수도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이성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설명을 했는데도 이 구단에 남겠다. 네. 구자욱처럼 안 주는 데도 있겠다고 하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건데. 아니, 아까 네. 저랑 얘기한 거랑 다르신데요? 아까 저랑 말씀한 거랑 좀 다르시 제 생각에는 뭐 다른데 더 좋은 조건에 가는 거 저희는 그런 걸 바라죠, 사실은. 네. 바라는데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워낙 삼성이라는 팀을 좋아합니다. 어릴 원태인 때부터. 선수가 맞아요. 애기 그렇죠. 때부터. 애기 원태인 때부터. 잘 알죠. 네. 맞아요.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뭐 파란피 흘렀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푸르스름한 피가 아직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준혁이 형 빨간 피 흐르던데. 지금 푸른피 흘렀다가 여러 명이 많이 나는 좀 피를 지금 섞였는데 수혈을 원태인은 해가지고요. 진짜 바람피야. 순혈 파란피가 흐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뭐 있으려고 하긴 하는데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특히 또 박지훈 에이전트 모시고 특별한 이야기,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함께 들어볼 수 있었는데 또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뭐 제가 좋아하는 두 분하고 이제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 또 우리 야구 선수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 네. 이제 많이 하고 또 홍보도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네, 양경이 박지훈 변호사 어떠셨어요? 나오니까 재밌네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불러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박기훈이 어떠셨어요? 저는 그 박지훈 변호사님의 선수들에 대한 진정성이 좀 느껴져서 굉장히 선수들은 좋은 에이전트를 만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우리 그 선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한테 하던 얘기 다르던데. 또 제가 믿는 건데 자꾸 네, 얘기가 제가 다 다르구나, 멘트 다 또 달라. 이렇게 또 받아 먹어야죠. 자, 오늘 저희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즐거운 방송했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